자, 재료가 좋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삼청당 제약입니다. 매출이 바로 반영할 건 아니지만 2026년도부터 경구용 다이어트 약을 개발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미뤄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좌초될 수도 있고, 사실은 바이오 제약회사에서 말하는 걸 다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재료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이미 미국에서 히트친 다이어트 약이 있죠. 그게 뭐예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이죠. 그런데 상청단 제약에서 이 위고비의 주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가져와서 경구용 약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경구용 약이라는 게 이제 먹는 거죠. 위고비는 주사로 놓는 건데, 만약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걸로 만든다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청당 제약이 이 경구용 약으로 만드는데 또 특허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고비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일론 머스크 역시도, 그리고 미국의 유명 인사들도 이 위고비 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년에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비싸죠. 이제 환율에 따라 다른데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또 막상 국내에 상륙하면 또 단가가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이제 원활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좀 비싼 것도 있고, 이제 생산 시설이 더 갖춰지면 단가가 어떻게 돼요? 낮아질 가능성도 높겠죠. 그리고 삼청단 제약에서 경구용으로 만들게 된다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더 쉬운 제품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 위고비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든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시세 반영을 한 건 맞습니다. 작년은 보합 움직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쭉 밀어 올려서 주가가 꽤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바이오는 어차피 완전히 다 신뢰할 수 없지만 어쨌든 바이오 종목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료 하나 제대로 잡으면 10배 이상 가기도 하고 20배 이상 가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이오 종목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임상시험에 들어갔는데 이게 실패한다, 또는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배 상승 노리고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50%, 이건 기본이고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무서운 거죠. 자, 재료에 비해서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런 영향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르다만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보통 주식이 한번 상승 랠리를 시작하면 쭉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도 유지되고, 또 거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삼청단 제약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아주 잠깐 며칠 동안만 올랐던 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오른 적도 없습니다. 고점에서 뭐 상한가가 나오거나 뭐 20% 이상 큰 급등이 나오거나 갭상승을 크게 하거나 그런 부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급락을 만들어내면서 개미들을 괴롭히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저는 어느 정도는 개미 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금리가 떨어지는 이슈도 있죠. 금리가 그동안 바이오 회사들을 많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되고 또 호재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또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호재,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한다는 기사가 있잖아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미 대봉 LS 역시도 다이어트 쪽으로 해서 오르는 거잖아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주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오르다만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료가 초강력 재료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돈도 사실은 거래대금이 막 빵빵 터졌던 것도 아니고 좀 오르다만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호재라서, 너무 좋은 재료라서 많은 투자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흔드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혹시나 올라가게 된다면 그렇게 쉽게 가주진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주기도 하네요. 지금도 사실 고점에서부터는 거의 마이너스 44%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에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종목 사실 한번 언급했는데 지지선이고 뭐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지선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보합 움직임을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박스권을 좀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유한양행처럼 좀 어느 정도 가격을 올라가면 뚫을 수 있을까 싶은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18만원 위거든요. 18만원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게 상승 추세가 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추세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섣불리 매수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2026년도에 뭔가 결과를 내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선반영이 보통 2025년도에 반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월달이고 이제 10월달이고 내년도 진입하면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본격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삼천단제약도 비만 치료제는 아니지만 매출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좋은 매출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염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기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환율 문제가 좀 해소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국장의 변수가 없는 범위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놀랄만한 어떤 악재가 아니면 그렇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잭슨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 매출 역시도 계속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고용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실하게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이 서서히 떨어지다가 이렇게 훅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어도 또 금리를 어떻게 조절하냐, 또 중국에게 얼마나 뺏어오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에 의해서 또 변수가 생기고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삼청단제약에 대한 결론은 저는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오르다만 느낌이 있어서 시장이 또 하락을 했잖아요. 시장 때문에 좀 주춤한 것 같고 다시금 회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내년 기점으로 본격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좀 옆으로 가는 거를 안정적으로 가격을 지켜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급하게 뭔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거래대금이 한 번 쏘면 1조 이상 터질 수 있단 말이죠. 1조 이상 터뜨리는 세력은 엄청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좋은 회사도 사실은 죽을 쓰는 게 국내 시장의 특징이겠죠. 하지만 또 특징이 뭐냐면 갈 놈은 결국 가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막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천천히 있다 보면 기회를 주고 오르게 되면 또 순식간에 올라가는 게 급등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찰하면서 저랑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주식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